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추석 연휴 끝나면 금요일 날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피고인 신문하고 구형 결심이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저번에 할 때는요, 그때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문기 몰랐다. 이것만 가지고 5시간 이상 엄청나게 공방을 벌이고 결국은 피고인 신문을 반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오전에 백현동 4단계 올라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냐. 이 문제는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검사 구형이 나옵니다. 구형이 아주 궁금하죠. 그 다음에 변론과 이재명의 최후 진술. 이래서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9월 20일 이번 주에 재판입니다. 먼저 저번에 9월 6일 날 피고인 신문을 검사가요.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가 8명이 나왔어요. 8명이 공판에 8명이 돌아가면서 이재명 어떻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뭐 이재명이가 쩔쩔매더라고. 전부 기억 안 난다 이런 건데 검사가 화면에 증거들을 하나하나 띄우면서 이재명을 추궁하는데 8대1입니다. 8대1. 검사가 8명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이재명이가 시장도 되기 전에 이재명이가 2010년에 시장 됐잖아요. 시장도 되기 전에 변호사 할 때 그때 리모델링 세미나 할 때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이가 만난 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화면에 띄우고 그 다음에 김문기 씨 핸드폰 포렌식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저장이. 그리고 김문기 씨가 원래 건설회사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번처럼 추석 선물 있죠. 추석 선물의 목록에도 이재명한테 선물을 보냈더라고. 김문기 회사에서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전부터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쩔쩔매는 거죠, 뭐. 그리고 또 화면을 띄운 게 바로 호주하고 뉴질랜드 출장 갈 때 처음에는 김문기가 안 가고 다른 이모 씨가 가는데 김문기를 바깥 친 거부터 해가지고 카트 운전한 거, 그 다음에 요트 빌려서 낚시한 거, 그 다음에 아름다리 나무에 마주보고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오비 나가지고 쓰이마생이라고 유동규 한 거, 이런 걸 하나하나 추궁하는 거예요. 결국 피고인 신문 하면서 이재명이가 하나 딱 부인하고 나머지 다 인정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대면 보고 받은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대면 보고를 했다는 거는 유동규나 정민용 변호사가 다 증언했기 때문에 대면 보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문기 씨가 최소 5번 이상 대면 보고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거 하나는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피고인 신문이 저번 9월 6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금요일 날 백현동은 더 치열할 것입니다. 백현동 이거는 법조인들이 볼 때 김문기 씨 몰랐다 보다 더 확실하게 유죄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형량도 김문기 몰랐다는 것보다 백현동은 국가기관 국토부의 명예가 신뢰가 실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질이 안 좋다고 봅니다. 형량도 높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동영상은 지금 이재명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로 20일 날 오전에 피고인 신문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백현동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백현동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처벌받은 사람들 종합적으로 보고 마지막에 이재명이는 어떻게 될까? 이재명이 하나 남았죠. 백현동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처벌됐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백현동에서. 이렇게 봅니다. 먼저 백현동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인섭 씨죠. 로비스트, 허가방. 김인섭 씨가 정지상이하고 이재명이한테 로비해가지고 백현동을 4단계 올렸다. 이거 판결문에 놓은 거 아닙니까?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그래서 이제 그 김인섭 씨가 신속하게 그 1심에서 김옥곤 판사가 이제 그 정바울 사장은 떼고 김인섭만 신속하게 심리해서 5년을 때리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심리해서 이미 김인섭 씨가 5년이 고등법원까지 선고됐다. 이게 첫째 처벌받은 사람이죠. 김인섭 씨는 이제 그 이재명이 그 처음에 변호사할 때 사무장이고, 이재명을 이게 정동영한테 소개시켜준, 정치에 입문시켜준 정동영의 친구입니다. 그 성남시청 앞에 그 횟집을 했어요. 나로도 횟집. 나로, 전라도 이제 그 고흥 있잖아요. 고흥. 나로도. 나로호 그 발사인 그 미사일. 우리 인공위성 있잖아요. 나로호. 나로도 이제 그 횟집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엄청나게 매상도 많이 올려주고, 거기 가면 이제 그 별명이 허가방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김인섭 씨한테 부탁하면 성남에서 허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현동에 정바울 사장이 김인섭이 한대. 왜 원래는 이제 그 정바울 사장이 혼자 사업하려고 2단계 올려달라 해도 성남시가 안 해주니까 2단계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이제 같이 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임대주택을 부실해라 이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잖아, 정바울 씨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김인섭 씨를 지분을 주기라고 5대5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빠져나간 거예요. 유동규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유동규 보고 야, 니 몰랐나? 니 몰랐나? 이러면서 그냥 빼버렸다는 거예요. 김인섭하고 이제 그 정바울 씨가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임대주택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일반 분양으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만리장성 같은 완전히 옹백 아파트가 된 거죠. 뭐 4단계 올라간 거고요. 그 엄청나게 특혜,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준 거예요. 그 대가는 뭐다? 대가는 이제 원래는 김인섭 씨가 5대5로 있는데 구속이 돼 버렸어요. 다른 이제 빗물 저장소, 다른 로비에 연루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그 200억 달러 하고 뭐 이게 재판까지 가고 하다가 결국 77억 정도 하고 이제 이거 한바 사용권 이 정도로 이게 돼가지고 김인섭 씨가 5년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구속된. 김인섭 씨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2010년 이후에 연락도 안 된다고 거짓말했죠. 그런데 2010년, 2014년에도 이재명 사무실을 구해주고 운영하고 쪼개기로 후원금도 500만 원씩 2번 쪼개기로 후원해주고 이재명하고 이제 같이 고향도 방문하고 같이 이제 친밀하게 지내는 게 증거 다 나오고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 정진상이가 특별 면회도 하고 정진상하고 통화한 게 1년에 100몇 번? 한 100번이 넘는 이런 이제 그 사입니다. 자, 첫째 그 김인섭 씨가 처벌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바울 사장은 이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정바울 사장은 이제 그 혐의가 480억 횡령입니다. 백현동 그 PFB 원래 이제 그 특수 목적 회사들 있죠. 성남 그 백현동 사업회사에서 이제 그 돈을 횡령 배임했다. 480억으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정바울.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구속된 사람은 이동규 씨입니다. 이동규 씨. 이분은 이제 그 정바울 사장을 로비해가지고 빼주겠다. 내가 이제 검찰이나 경찰 뭐 아는 데 많으니까 법원이나 로비해서 이제 특히 검찰에 빼주겠다. 이렇게 그 돈을 해가지고 이제 그 13억을 받아. 13억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그 징역 1심에 4년, 2심에 3년을 받은 이분이 그 이동규 씨입니다. 이동규. 뭐 이분이 뭐 상도 많이 받고 이게 나름대로 인맥이 상당히 넓다고 하면서 접근해서 돈을 뜯어간. 그러면 이게 변호사 비번이 되는 거죠. 지금 실형, 항소심에 그 3년, 1심에 4년. 이동규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임정혁, 유명한 게 고검장이죠. 옛날에 우리 대검의 공공부장 유명한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 임정혁. 이분도 이게 그 대검의 간부들 만나서 정바울 씨를 불구속을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이거 1억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그래서 이제 변호사법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심에서 이런 상태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현재까지 형을 받은 게
주범이 김인섭 5년. 그 다음에 그 정바울 사장은 480억으로 재판 중. 그 다음에 구명 로비한다고 13억 가져간 이동규 실형 고등법원까지. 그 다음에 그 변호사법으로 임정혁 고검장 출신 이런 데 있고 받았죠. 이제 누가 남았다? 이제 둘이 남았죠. 이제 백현동과 관련 처벌받을 사람은 정진상과 이재명인데, 정진상하고 이재명이는 이제 200억 배임입니다. 백현동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버렸잖아. 최소 200억 벌 수 있는 걸 빼버렸잖아. 따라서 이제 그 200억 배임이니까 아마 이제 그음에도 한 15년 법정 기준은 그래요. 200억 배임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200억이 배임이니까 특경이죠. 정진상이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200억 배임으로 그거는 이제 그 본류재판 대장동 위례 FC하고 같이 재판받고 있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20일 하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피고인 신문과 구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검찰은 이제 그 상당히 구형을 많이 할 겁니다. 보통 이제 법조계에서 뭐 최소 300에서 700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징역형을 구형해도 되긴 되죠. 징역형 구형해도 됩니다. 그 질이 보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뭐 벌금으로 구형하면 그 700만 원 이상 저는 최소 구형을 해야 된다, 검사가 이렇게 보고. 선고형도 옛날에 이재명이가 그 권순일 도움으로 살아날 때 그때 선거법이 300이었거든요. 300. 형을 강제번식인 적이 없다. 저는 그보다 질이 더 안 좋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법조계에서는 전부 최소 뭐 300 이상은 다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저는 기준으로 보면 이게 700에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이런 이제 그 범죄 두 개잖아, 또 범죄가.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 김인섭, 정바울, 그 다음에 그 이동규, 그리고 이제 임정혁, 이렇게 네 명을 말씀드렸고, 이제 남은 사람은 정진상과 이재명인데, 정진상하고 이재명은 이제 200억 배임은 똑같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재명이 선거법이 있다. 선거법이 9월 20일 날 오전에 뭐 치열할 겁니다. 검사 8명이 지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8명이 고양이가 달려드는데, 뭐 어떻게 지새끼가 어떻게 8명의 고양이를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검사 8명이 그것도 이게 객관적인 팩트 가지고, 이제 뭐 국토부에서 온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공무원들이 수입 차례 있잖아요. 그리고 백현동에 성남시의 그 정상적인 공무원들 있잖아. 팀장, 과장, 공무원들이 전부 그 국토부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전부 이렇게 정언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편들어준 사람은 이재명이 따라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있잖아요. 어공이라 하죠. 널공 말고 항상 공무원, 그런 게 직업 공무원이고, 어쩌다가 이재명 따라 성남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뭐 위협을 느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위증입니다. 거기 2명 빼고는요, 모든 인적 정인들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주고받은 공무나 물적 증거들이 전부 그 국토부는 전혀 협박이 없었고 적의 판단이라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실제 그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하는 게 성남시 말고도 전국에 한 20군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적의 판단 알아서 해야지 국토부가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고, 실제 이재명이가 협박을 당할 사람입니까? 이재명이가 그렇게 졸장부입니까? 김문기 몰랐다고 할 때는 무슨 전략? 그때는 이제 그 치매 전략, 기억상실증, 치매에 걸렸다. 치매 전략으로 김문기 몰랐다는 걸 꼼수로 돌파하려는데, 이번에 백현동은 무슨 전략? 겁쟁이 전략. 겁쟁이. 와, 국토부가 협박을 해버리고 내가 이게 쫄아가 겁무 가지고 내가 해줬다. 겁쟁이. 이런 전략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뭐 치매 전략이든 겁쟁이 전략이든 이재명의 전략은 절대 판사들을 속일 수는 없다. 판사 3명, 특히 배석도 똑똑하잖아요. 10년 이상. 속일 수는 없다. 아마 이제 9월 20일 날 구형만 해도 엄청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0월 달에 선고되면 1심이지만 100만 이상 나오면 엄청나게 저는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9월 20일 재판을 주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